자, 인베스트 정보 보안 기사 기출풀이 실기죠. 실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약간 목이 잠겨 있는데 일단 할게요. 그리고 뭐 여기 잠깐 얘기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뭐 가입하실 분 가입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기적 그 정보 보안 기사 1회죠. 1회 1회가 22년 11월 26일 날 시행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이제 그 출제가 2023년부터 좀 변경이 됐죠. 예,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목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예, 문항수나 이런 게 조정이 된 거고, 보안 기사는 뭐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제 경험상은 크게 문제가 없다. 왜? 출제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어려운 시험인 거죠. 자, 뭐 샌드 메일부터 뭐 시스코 라우터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기출풀이를 보는 건 좋은데, 기출풀이를 보는 건 좋은데 보안 기사의 실기는 기출풀이를 위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왜 똑같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고 시험에 가서 이렇게 붙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가 필요하냐면 요약 노트 같은 게 필요합니다. 요약 노트가 물론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샌드 메일에서 스팸 메일 리스트를 억세스 파일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억세스 파일에다가 메일이 날라오면 뭐 리젝트를 해라, 그죠? 거부를 해라, 혹은 디스카드를 해라. 이제 그 다음에 중계, 릴레이를 해라. 이런 거를 이제는 등록해 둔다 이거죠. 이거를 등록을 했는데 억세스 파일을 사용해서 억세스 DB, 그죠?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DB를 생성해라 이거죠. 그 명령을 쓰라는 겁니다. 명령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명령을 모르면 사실은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게 이제 그 3점짜리니까 괜찮긴 한데, 자, make map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는 DB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커맨드 있죠. 요 텍스트 파일을 요게 이제 집어넣어서 만들어라. 이거는 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보고 출제한 거지? 예, 우리의 숙제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안기사 기출문제 해서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보안기사 실기 기출풀이를 정말 하기 싫어요. 왜냐면 설명할 게 없거든요, 얘가. 근데 뭘 보고 이거를 낸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봐볼게요. 시스코 라우터에서 SNMP를 비활성화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제 커맨드잖아요. 그래서 답은 그냥 보면 쉬워. No SNMP 서버. 그러면 위에 두 개, 그죠? 위에 두 개 문제를 보고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이거를 왜 출제를 했냐? 그래야지만 똑같은 거로 출제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출제를 했냐? 그리고 출제자도요, 보고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출제한 거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여기 만들어 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어떤 이제 PT인데요. 강의할 때 쓴 PT인데,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 no SNMP 서버라고 치는 저 명령어, 저게 뭐냐? 자, SNMP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그 프로토콜,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크 모니터링. 근데 만약에 이걸 쓰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그냥 죽이면 되는 거겠죠? 그걸 어떻게 죽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쪽에 이제 DB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실 이거는 인베스트 보안기사 강의할 때 다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내가 어떤 걸 보내, 만약에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IPS 통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 거나,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를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웹의 그 경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죠. 백본.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이 백본. 이 백본이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라는 건 뭐예요? 경로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와스 쪽에 연결로 오는, 그럼 와스 쪽에 연결의 끝에 IP가 10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와스 쪽에 오는 IP를 이쪽 네트워크, 이걸 20번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20번으로 전송하세요. 이게 경로잖아요. 이거를 라우트 명령을 통해서 여기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본에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그죠? 이런 라우팅이 일어나는 거인 거죠. 백본이 라우터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또 하나는 내가 메일을 보내요. 그죠?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메일 서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메일 서버의 이 발신자의 주소가 만약에 이제 spam.com이야. 그죠? spam.com이에요. 그러면 얘가 디스카드를 해야 돼. 그렇게 디스카드 뭐 거부한다 뭐 그런 얘기죠. 차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공개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샌드메일이니까, 그죠? 샌드메일은 무료니까요. 그 샌드메일에 설정하는 게 이제 액세스 파일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게다가 요 spam.com에 대해서 디스카드 혹은 리젝트 이런 걸 등록해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오케이, 왜 그거를 묻는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저런 커맨드가 저것만 있지 않을 텐데, 그죠? 저 지금 단순히 요 두 개만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저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안기사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보고 가장 보안의 실제 보안 기사잖아요. 보안 기사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실제 일을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거죠. 주요 정보통신 취약점 분석 가이드, 이거 양이 엄청나요. 한 거의 800페이지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그럼 제가 SNMP 벌써 조회를 해놨네. 그죠? SNMP로 이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딱 정확하게 장비별 조치 방법의 예시라고 해서 지금 시스코, 그죠? 시스코 기준으로 보면 돼요. 시스코에선 no SNMP 서버라고 해서 필요 없는 서비스를 죽여라 라는 커맨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거를 다 봐야 되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게 이제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ISMSP 심사 같은 걸 할 때 요 백본, 즉 네트워크 장비를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SNMP에 관련된 것은 쓰지 않는데 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SNMP 커뮤니티 문자열이 있어요. 그게 패스워드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ISMS 심사할 때. 그러면 요걸 봐볼게요. SNMP 서비스 비활성화 시 아래의 구문을 출력해라. 그죠? 문구 출력해서 뭐 SNMP 에이전트 not 이렇게, 그죠? not enabled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서비스를 장비별 조치할 수가 있는데 no SQL 서버 뭐 이런 거 같은 건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장비별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SNMP에 지금 보면 그죠, 뭐 확인하는 거, 그죠, show running config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장비별로는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 위로 가볼게요. 처음에 이거네. 자, 여기 나오잖아요. SNMP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 상태인지 확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은 뭐 등등이 있고, 이건 넘어가고, 이건 이론적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오죠. 커뮤니티 문자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죠? 사용하지 않으면 SNMP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면 양호한 거고, 그죠? 활성화하면 취약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죠. SNMP 버전 3 이 사용을 권고한다. 이건 버전이잖아요. 버전.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죠? 장비는 show running config, config라는 커맨드를 치고 show snmp 그러면 설정 확인과 서비스 동작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단순하게 SNMP 서비스를 비활성화해라, 그거를 출제했다라는 거지. 그거는 이미 나온 거야. 이미 나온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죠? 나올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나왔으니까 보긴 보겠다 이거죠. 시스코 라우터만 본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커뮤니티 문자열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SNMP는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쓰이냐 안 쓰이냐, 즉 죽어있냐 살아있냐, 그 다음에 커뮤니티 문자열, 패스워드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Show Running Configuration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설정이 있는데, 그죠? 이 설정 어딘가 있을 텐데, 그죠? 커뮤니티 문자예요. 그대로 그냥 아마 SNMP하고 커뮤니티 문자열 이렇게 쓰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요게 뭐가 됩니까? 패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private public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요거, 그죠? 요거까지 알아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가 뭐였죠? make map이었죠. make map.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뭐 꼭 여기 다 알고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안 나오죠? 그죠? 나오네. 그죠? 여기 나오네. 자, make map. 자, 이게 지금 메일 서버라는 거잖아요. 지금 스팸 릴레이를 제한을 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죠? 릴레이 리젝트. 야, 자, 여러분들이 보안 관련 자료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이 자료가 1등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커맨드를 쭉 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출제자는 문제를 내는 게 너무너무 쉽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위로 한번 가보죠. 이번에는 메일이니까 SMTP죠. 메일은. 그래서 릴레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위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그러면 버전을 확인해 봐라 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건 뭐 취약한 버전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죠. 해결책은 패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떠 있냐 확인해 보는 거고, 그죠? 요거는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제 스팸 중계 쭉 넘어가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액세스 파일 얘기하는 거고, 그거 등록하는 거고, 뒤로 가봅니다. 앞뒤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용자가 샌드 메일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샌드 메일 CF, 그죠? CF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자가 샌드 메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옵션을.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자, 뒤로 가볼게요. 메일 끝났죠? 결론은 메일 한 3개, 4개 정도 항목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아니, 이게 페이지가 지금 몇 개냐면 800페이지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다 봐야 되냐? 자, 그럼 고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거를 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정리를, 아까 그 취약점 점검 가이드를 정리하면 이거 한 3-4페이지 밖에 안 나옵니다. 요것도 기출문제죠. 사실 요것도, 요 커맨드도 기출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요, 이걸 이렇게는 볼 수 없으니까, 그죠? 여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되는 거지. 딱 요 한 문제, 요 한 문제에서 나 됐네? 그러면 안 붙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 붙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보안기사가. 자, 넘어가요. 자, 위험평가시 수요. 이거는 이제는 공통적으로 항상, 그죠? 언제나 중요한 거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뭐라고 하고, 뭐보다 낮으면 뭐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죽어있나? 그죠? 안 죽어있죠? 이건 제가 만든 사이트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컨설팅을 한다라는 것, 즉 ISMSP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웹서버, 뭐 PC, 보안 솔루션, 즉 자산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등록하고, 요즘은 EOS가 또 중요하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EOS 여부, 즉 패치가 되냐 안 되냐, 이 여부를 같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ISMS 내 인증범위의 자산은 뭐고, 인증범위 제외된 자산은 뭐고, 그 다음에 EOS 자산은 뭐고, 이렇게 자산의 현행화를 등록을 합니다. 자, 이 등록이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점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약점 등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미 아마 스크립트로 아마 제가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제 돌리면은 쭉 이제 알아서 취약점 점검을 하는 거죠. 윈도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결과 파일, 그 다음에 이제 증적 파일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지금 이 취약점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거의 증적은 뭐다,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11번 자산에 대해서 취약점 등록 점검을 하면 요게 어떻게 됩니까? 등록이 되면서 이 취약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봐볼게요. 패스워드 정책에 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냐, 패스워드가. 근데 여기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취약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조치를 한번 가볼까요? 자, 취약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봐볼게요. 뭔가 패스워드 복잡도 설정이 뭔가 잘못됐다.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이걸 다 그냥 자동화 시킨 거죠. 귀찮아서 자동화 시킨 거고, 그러면 이걸 갖고 내가 조치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걸 입력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렇게 나온 취약점, 그죠? 취약점. 물론 이제 얘는 이제 기술적 취약점만 지금 보고 있는데, 관리적인 취약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취약점, 그 다음에 법적 중거성, 그러고 혹은 법률적인 취약점, 그래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점수화 시켜요. 근데 이거를 점수화 시킬 때는 이거를 어떻게 점수화, 그러니까 점수하는 계산식이 있냐? 없습니다. 꼭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개수를 갖고 합계를 더해도 점수하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요게 컨설팅 업체에 따라 여기서 나누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식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계산을 해, 결과적으로. 그럼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계산을 해서 이게 합계가 12점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뭘 잡냐? 허용 가능한 수준 DOA를 잡아요. 그러면 DOA 값이 10이야. 그러면 DOA 값은 무슨 기준으로 이걸 잡는 거냐?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보호위원회가 이 DOA 기준값을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라는 가이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했다 치고 이 10점보다 내가 2점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그러면 요거는 이 DOA의 아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고 위에는 허용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은 거는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뭔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컨설팅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이게 ISMSP고, 이 ISMSP가 이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저 프로그램의 예시처럼 그게 DOA다, 그 얘기일 거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는 엄청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 카카오가 한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골치 아파졌어요. 실제 일에서도. 자, 비즈니스 연속성은 영향도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고 복구 전략을 수립한다. 뭐 이거야 그냥 단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RTO, RPO. 복구 허용 가능한 시간. 그 다음에 복구 시간, 목표 복구 시간, RPO 시점. 어느 시점으로 되돌려야 되냐. 이 두 가지인데, 실제 일을 할 때도 요즘 컨설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실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엔 중요하다. 그 시험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기반 공격. 그러니까 특정인을 딱 집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건 뭐냐? APT. 이거야 뭐 맨날 나오니까.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건 뭡니까?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인 거고, APT는 또 APT 단계가 있죠. 그 단계가 실기 기출문제예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저도 못 외워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어떤 벤더가 APT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4단계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APT 단계, 침해 대응 단계, 디지털 포렌식 절차 단계, 디도스 대응 단계, 이거 암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냐, 그죠? 아이고, 왜 F가 안 나오냐? 포렌식. 이 포렌식 절차 있죠? 자, 저도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기적 책이죠. 책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이건 16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요것만 보면 끝내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OWASP, 그죠?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이게 지금 스토리지, 그죠? 스토리지는 저장소죠. 점검해야 될 3가지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죠? 뭐, 그 다음에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써라.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 정보 저장.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OWASP가 아닙니다. 이거는 키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름에 보면 중요 정보 저장이라고 하니까 마치 디스크에다가 뭔가를 저장하는 느낌이잖아요, 얘처럼. 근데 얘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얘는 쿠키나 이런데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에는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마라. 만약에 쿠키에 꼭 저장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자, 그 다음에 단골손님 있죠, VPN. 그래서 VPN은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회사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서버 투 서버 이렇게 상시 연결되어 있는 VPN, 그걸 뭐예요? IPsec VPN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인증 헤더, 그죠? 그 다음에 암호화, 그죠? 그래서 무결성과 뭐 암호화, 기밀성 이렇게 제공해 준다. 그래서 AH와 ESP,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위험 평가 기법. 자, 전문가가 이거 위험이 높아 그럼 높아, 그죠? 그럼 전문가 감정이에요. 전문가 감정인데 전문가의 말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재자를 통해서 회의를 해보자. 그게 뭐예요? 델파이 기법이고, 시나리오법에는요 항상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알려지지 않는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알려지지 않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처음 나온 건데, 퍼지 행렬법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안 써요, 그죠?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 쓰는 게 없으니. 기대 손실을 평가한다.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위험평가를 정성적과 정량적으로 나누고, 정성과 정량에서 정성적 평가의 종류와 정량적 평가의 종류별 특징 무조건 암기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버퍼의 변수 256바이트를 할당을 했대요, 메모리에다가. 그 다음에 그 값을 지금 보면 그 변수의 입력 값을 그대로 복사했다. 그러면 악성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거를 준비했대요. 위에 코드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짧은 기계어 코드, 셀 코드를 얘기합니다. 뭐 X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답이 셀 코드죠. 자, 요런 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안 기사가 실기 풀이를 하기 싫은 게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엄청 많거든요. 자, 뭐냐면 요게다 해줄까요? 하나 더 열어서 할까?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인베스트 보안 기사 필기 강의할 때, 실기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명령어들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셈블리, 이제 문법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로 코딩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섹션 맞나? .dss 이게 뭐냐면 이제 전역 변수 이런 걸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의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MSG에다가 더블 바이트, db는 더블 바이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단어를 넣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랭스에다가는 $MSG에 우리가 뭐를 빼줘야 되는데 $MSG인가 그냥 더블 바이트 $MSG.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길이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요. 코딩을. 그 다음에 이제 섹션에다가 move EAX에다가 0x40에 4번 move EBX ABCD에요. 이게 아니죠. 이겁니다. 자, move ECX에다가 MSG를 넣고 move EDX에다가 LEN을 넣고 그 다음에 interrupt int 0x80. 자, 이건 어셈블리 코딩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게 뭐가 되냐? 테스트라는 글자가 하나 찍혀요. 똑같은 코딩인데요. C 언어로 할 수도 있어요. C 언어는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똑같아요. 자,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보면 훨씬 쉽죠. 이게 그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고, 이거는 기계에 가깝다라고 해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알아듣는 영어예요. 근데 CPU가 저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MOV, 무브의 약자겠죠. 그죠? 무브의 약자. 이거 다 영어 아닙니까? 영어? 그죠? 로우 레벨 랭귀지긴 하지만 사람이 알아듣는 거죠. CPU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CPU별로 인터럽트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CPU별로 틀려요. ARM CPU냐 인텔 CPU냐. 그러면 이 MOV라는 영어가 만약에 0x20이라고 해볼게요. 0x20에 EBX가 0xFF라고 해볼게요. 거기에다가 0x04를 넣어라. 0x20에 EXFB에 그냥 0x01을 넣어라. 지금 여기 있는 줄이 여기 있는 코드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다? 이게 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숫자를 메모리에 올리면 이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이런 셀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는데요, 사실은. MSF 베놈. 이거 아마 지금 우리 보안기사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MSF 베놈.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 셀 코드다 이거죠. 그러면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리턴. 그죠? 되돌아가는 주소가 있는 거죠.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EBX, SFP라는 메모리상 공간이 있어요. 이거의 그 길이, 그죠? 이건 몇 바이트냐? 이건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버퍼 오버플로우를 위해서 RET의 악성 코드를, RET가 여기죠. 여기 몇 바이트를 복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얘는 지금 256바이트에 지금 이 공간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54바이트를 복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은 특히 버퍼 오버플로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진짜 배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버퍼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보호하냐. 이거 뭐 우리 필기 기출 풀에 있습니다. 이거 필기 기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DEP라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DEP는. 그리고 No Execution, 그 다음에 스택 가드, 그리고 그 스택 가드를 설정할 수 있는 그 설정 파일 그 방법, 그게 아마 제 기억에 EXEC 뭐 스택인가 쉴드인가 그럴 거예요. 스택 뭐 여기에다가 1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거 교재 있으니까 이거 교재 문제풀이에서 보세요. 제가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10번 가볼게요.
아파치 파일 용량의 크기, 이거는 이제 한 3번 나왔죠. 그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한다. 자 이거는 뭐 14점짜리 문제로도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까요? 기본인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쓰는 시스템들은요, 저렇게 아파치 웹서버가 여기 있잖아요. 저렇게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파일의 최대 용량을 설정하지 않아요. 않아요. 그런 웹사이트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둔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나 스프링이라는 걸 준다고요. 여기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고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가 뭐니까 보안에 취약하다 그러면 이제 혼자 코미디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실무 2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솔직히 말하면 2라고는 몰라도 돼요. 리미트 리퀘스트 바디에 보안 약점 한번 봐볼까요? 스프링, 실제로 쓰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스프링이라는 게 아마 단어가 많이 나올 거. 여기 있네. 그죠? 이게 지금 스프링 설정 파일에 업로드, 이 멀티파트라는 말이 업로드입니다. 그거의 내용인데, 이 업로드 사이즈와 메모리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죠. 이 크기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지정을 한다고요. 왜? 우리는 실제 일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즉 스프링입니다. 그게 이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웹을 개발하지, 아파치 웹서버에 설정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이거 나왔으니까 아는 거고, 이거 3번 4번 나왔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달라야 된다. 자, 5개 이상 초과하면 해라. 그러면 IP 테이블즈에 뭐 A 뭐 이렇게 커맨드를 쳐라. 근데 뭐 이거야 그냥 쳐야죠. 그럼 이거는 어딨냐? 이건 여기 없지. 그죠? 여기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온 거냐면, 이게 원래 디도스 대응 가이드에 있는 예제예요. 예제. 그래서 그걸 봐야 되고, 그죠? 디도스, 이건 커맨드 그거 봐야 됩니다. 디도스 대응 가이드. 그래서 저도 아마 잠깐만요. 어떻게 해둔 게 있을 텐데, 요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기본적인 마인드맵만 있는 파일 같은데. 그쵸? 지금 요 파일이 아닌데, 저도 이제 뭘 해두냐면, 이거 있죠? 여기서 보이려나? 제가 이 책받침은 그냥 옛날에 무료로 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신청을 해서 안 돼.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커맨드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거 정리해 놔야 되거든.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간 손실액이죠. 연간 손실액.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교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할 때 얼마나 그 손실액이 크냐, 그걸 알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몇 번 발생하냐, 그럼 연간 손실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ROI는 뭡니까? 투자 대비 효과. 내가 100원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다, 그거의 비율, 그냥 나누기죠. 그래서 투자 대비 이익률을 ROI. 보통 보안에서 ROI는 잘 안 나오고 그냥 연간 손실액, 얘를 위주로 얘기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상탐지와 오형탐지. 자, 이상탐지는, 오형과 이상은 뭐죠? 오형탐지라는 거는 똑같은 거. 어떤 단어가 있어? 그럼 너 공격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건 이거를 모르면 필기를 붙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상탐지는 정상과 달러? 그럼 너 공격이야.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공격도 대응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거 밑에 거죠. 요 밑에 거로도 출제가 됐다. 펄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그래서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라고 오판하는 거. 그죠? 요거 밑에 거 암기해야 돼요. 자, 미러 사이트. 똑같이 두 개를 이렇게 둔다 이거야. 근데 이게 액티브로 돼 있는 거. 그죠? 비용 엄청 많이 든다 이거죠. 이런 구조는. 그래서 액티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론상은 몇 분 안에 복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이론이고 말이 안 돼요. 최소 1시간 정도는 걸려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몇 분 안에 그렇게 하세요. 시험 보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요건 이제 설명하기 좋긴데, DB에는 뭐가 있냐면 아카이브 로그라는 게 있어요. 아카이브 로그라는 거는 내가 한 행위들을 막 기록해 둔 거야. 근데 이 아카이브 로그를 실질적으로 로그 파일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카이브 로그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로그 파일이 꽉 차야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얘를 얘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동기화가 되고 얘도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로그 파일이 꽉 차기 전까지는 아카이브 로그가 안 만들어져요. 이걸 갖고 주고받는 거거든요. 데이터 동기화를 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딱 나면 아카이브 로그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장애가 나면 두 개의 데이터가 틀어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로그 파일 가지고 얘를 복원시키고 여기 로그 파일 가지고 얘를 복원하는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뭐 몇 분 안에 된다.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죠. 실제 이런 걸 봐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네, 그래서 근데 시험은 뭐다? 몇 분 안에 된다. 그죠?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는 뭡니까? 망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는 뭐죠? 개인정보 개보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 이상, 그죠? 10자, 8자, 뭐 그거 해라. 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수탁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뭡니까? 수탁되는 항목, 그죠? 그 다음에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탁사 관리 감독, 이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거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으면 그냥 나옵니다. 여기 표준 위수탁 계약서, 여기 나오죠. 그죠? 개보위에서 만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그걸 묻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뭐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알겠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규모와 개인정보의 보유 건수에 따라서 우리 교재에 있어요. 뭔가를 나눴죠. 그게 바로 유형 1번, 유형 2번, 그게 유형 3번이죠. 그죠? 이거 처음 들어봤다? 그럼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자, 유형 3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기업, 개인정보가 100만 건 이상, 100만 건 미만의 중소기업, 유형 2번. 그죠? 그 다음에 10,000건 미만의 어떻게 일반적인 소상공인, 유형 1번. 유형 1번하고 유형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유형 3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유형 1번은 소상공인, 말 그대로 작은 회사다 보니까 1만 건 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유형 1번에 소상공인이면서 1만 건 미만이면 내부관리 계획이라는 것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1만 건 이상이면 내부관리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요거 기술적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얘가 면제가 되는 게 있죠. 제외가 되는 항목, 그게 뭡니까? 위재수예요. 저도 외우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위가 뭡니까?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 안 해도 된다. 재난을 위한 물리적 안전 조치 안 해도 된다. 수탁서 관리 안 해도 된다. 그게 여기에 제외 항목이에요. 요거 알고 있어야죠. 요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거는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멀티캠퍼스에서 하도 그냥 CPPG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CPPG 강의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지루해서 안 합니다. 사실 지루해서 잘 안 하는데,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걸 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지. 마치 뭐예요? 얘처럼. 그죠? 그래서 개보법을 그냥 쭉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중 책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내가 공부할 것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끝나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돼서 이래. 너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한 전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